지난 2021년 1월 영상에서 인도네시아의 네거티브 인베스트먼트 리스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영상 마지막에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제정으로 투자와 관련한 규정도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021년 3월 대통령령 2021년 제10호가 발효되면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통칭되던 기존 투자 리스트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투자 리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옴니버스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2014년 취임하면서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목표가 그 성과에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정들이나 각 법률들 간의 상충 또는 지나치게 자국 보호적인 규정에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어느 한두 가지 규정 개정으로는 혁신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2020년 11월에 노무, 세법, 투자 등 사회 전반의 규정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을 발효시켰습니다. 이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여러 법률과 규정의 대대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이른바 옴니버스법이라 통칭됩니다. 그중 한 부분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규정이 2021년 3월 발효된 신규 투자 리스트인 대통령령 2021년 제10호입니다. 개정 투자 리스트의 핵심 취지는 많은 업종을 외국인에게 제한 없이 개방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도네시아 자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은 투자 규모의 업종 등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 개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하여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불리울 정도로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신규 투자 리스트는 투자 대상 업종을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업종, 중소기업 지정 또는 협업 업종, 특정 요건 충족이 필요한 업종, 그리고 이 3가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입니다. 중소기업 지정 또는 협업 업종과 일부 특정 요건이 요구되는 업종, 그리고 아예 내국인 투자도 금지된 마약, 무기, 도박 등의 산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에게 모두 제한 없이 투자가 허용됩니다. 2021년 신규 투자 리스트가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일만 하죠. 각 카테고리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사업 업종입니다. 2021년 신규 투자 리스트에는 총 245개 우선 사업 업종이 신설되었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세제 혜택 또는 이외의 비재정적인 혜택도 주면서 해당 업종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업종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나 자본집약적 산업 또는 최첨단이나 연구개발과 혁신이 필요한 산업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로봇공학, 석유화학 또는 제강산업이나 에너지 분야에서도 지열 발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업종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최소 자본금 규정에서부터 이미 중소기업의 정의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정 업종은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업종은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145개의 업종이 해당되었지만 신규 투자 리스트에서는 89개 업종만 해당합니다. 중소기업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업종은 각 산업 분야에서 단순한 기술만을 사용하거나 특별하고 세습적인 문화유산을 가진 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 예로는 발전 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발전 산업, 단순한 기술을 사용하는 건설업, 1차 클리닉, 소규모 마켓이나 소규모 숙박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일부 업종은 외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협업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그 예로는 빌딩 건설업, 자동차 부속품 산업, 시멘트나 설탕 산업 또는 보석류 산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 있고, 특정 요건이라 함은 지분 제한이 있거나 특정 라이센스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350개가 해당되었는데 신규 투자 리스트에서는 46개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 신규 투자 리스트상 주요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제한 내용을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육상 운송업과 창고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육상 운송업은 외국인 투자를 49%로,
창구업은 67%로 제한했었는데 이러한 투자 제한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운송과 보관은 다양한 산업에서 인프라를 담당하는 필수 업종이기 때문에 투자 지분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에너지. 1메가와트 미만의 발전 산업은 중소기업 지정 업종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여전히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발전 용량 10메가와트 이하나 초과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49% 또는 95%로 제한되었었는데 신규 투자 리스트 상에는 1메가와트만 초과하면 지분 제한이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산업은 우선 사업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건설시공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건설시공업은 고도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로 계약 금액 500억 루피아, 한화로는 4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최대 67%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술이 적용되거나 계약 금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건설시공은 중소기업 지정업종으로 외국인 투자가 불가하였습니다. 신규 투자 리스트 하에서는 사무용 및 산업용 건물 건설 시공은 지분 제한이 삭제되었으나 중소기업과의 협업, 즉 하도급이나 합작 투자 또는 공동 운영 등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기술이 요구되는 일반 건설 시공업은 중소기업 지정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지만 단순한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고속도로나 교량 건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외 건설 시공업의 경우 최대 67%로 지분율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소매업. 도매업은 수산물 유통업과 주류 유통업을 제외하고는 투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주류 유통의 경우 당초에는 발리, 슐라웨시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자 하였으나 이슬람 단체의 반발로 개방이 취소되었습니다. 소매업의 경우에도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많은 품목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어졌지만 규모가 작은 미니마트나 쌀, 커피,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 여전히 제한됩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신규 투자 리스트에서 특히 유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내 비즈니스 라이센싱 제도가 신규 투자 리스트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시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 지분 제한이 없어지더라도 라이센싱 발급은 별개의 규정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금융 및 은행업은 네거티브 리스트상 구체적인 업종 및 투자자 구분별로 외국인 투자가 20%에서 99%로 제한되었는데 신규 투자 리스트에도 이러한 제한 규정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업은 관련 분야 법령에 의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광업 분야의 경우 이론상 100% 외국 자본에 개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기존 광업법 및 행정부령에 의하여 상업 생산 개시 후 10년 내 점진적으로 국내 자본이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끔 외국인 투자자는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기존의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분 매각 규정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옴니버스법이 제정되면서 신규로 발효된 투자 관련 규정은 외국인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통해 경제 개발을 이루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투자 규정의 개정이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투자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